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좋고 나쁜 소식들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좋은 소식인데요. 한시가 아쉬운 판국에 백악관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야가 합의한 윤리 절충안을 백악관에 주말 전에 토스를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클래리티가 우선순위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윤리 조항에 대해서 한번 양보도 해줬는데 또 절충안을 들고 와서 합의를 해라, 양보를 해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을 꼽으라면 이번 주에 클래리티 법안에 1차 클로처라고 하죠. 그 표결은 아마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8월 3일자 기준으로 존 튠 원내대표가 그래도 이번 주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발언이 조금은 와전이 돼서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없이는 상원 의원들 휴가도 못 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트위터에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존튼 대표의 발언을 한번 보면요. 비슷한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번치 오브 스터프,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끝내기 전까지 우리는 스테이 히어, 그러니까 휴회하지 않고 상원에 남아 있을 거야. 이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요. 클래리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번치 오브 스터프죠.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CR, 이게 임시 예산안 처리고요. 이게 이제 74명의 약간은 하위 직급들 인사 임명해주는 건도 있고 러시아 규제안도 있고 여기에 크립토 마켓 스트럭처 뭐 어쩌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드 블랑시라는 이제 임시 법무장관을 진짜 법무장관으로 이분은 좀 높은 직책이니까 따로 뺐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 중에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하기 전까지는 우리 휴회 안 갈 거야 라고 압박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일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요거는 뭐 나름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연내 처리 확률은 여전히 한 27%. 어제는 그래도 30%좀 위에서 놀다가 또 소폭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 주에 추가 윤리에 대한 합의는 아마도 조금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 없이도 1차 표결까지는 갈 수는 있겠구나. 요게 존 튠 원내대표의 의지구나. 요 정도가 현재 상황이다. 앞으로 또 뭐 추가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제가 긍정적인 소식을 2개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좀 가벼운 거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자, 우리 짐 크레이머라는 짐 반꿀로 유명하신 분 계시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 근데 이분이 생방송 중에 보유 중인 모든 비트코인을 매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양자 컴퓨터가 뭐 요새는 회자되진 않았는데 요것 때문에 3년 안에 비트코인 시장이 잠식될 것이다. 뭐 다 털려버릴 거야.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분이요,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기엔 너무 백발백중으로 잘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험하다는 월가에서 20년간 신들린 진반꿀, 인버스 전망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굉장히 유명한 것들만 한번 제가 추려봤는데요. 그러니까 가볍게 웃고 넘기기에는 약간 인간 지표로서 그래도 쓸만하다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무려 2008년도 3월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베어 스턴스는 괜찮다. 절대로 돈을 빼지 마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5일 뒤에 2달러로 헐값 매각식이 되면서 사실상 파산을 해버렸다. 뭐 이때부터 유명세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핵심만 가져와 봤습니다. 2012년도에도 넷플릭스 팔아라 했는데 6개월 내에 거의 3배 가까이 급등.
베스트 바이도 매도를 권고했는데 6개월 내에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 관련 그러니까 밈의 기원이 됐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가장 바닥 중에 바닥으로 치달았을 때 이분이 했던 얘기가 유명해졌거든요. 나는 비트코인을 전부 다 팔았다. TV에서 다 내가 발표했어. 그리고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나도 나는 크립토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 뒤로 건드리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 팔았다고, 다 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극단으로 저점에 있든지 고점에 있을 때 이렇게 장담을 하는 예전에 24년 말에도 국장 3000% 올라도 나 안 들어갈 거야 했던 뭐 그런 발언 중에 일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밈의 기원이 됐던 만천하에 다시 한번 짐 크레이머를 알렸던 발언이 있었고 그때가 정말 저점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23년 2월 달에도 실리콘밸리 뱅크 주식을 사라.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정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름 크립토에서 최근에 있었던 발언이 바로 25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CNBC에서 막 블랙락의 레리 핑크랑 나오면서 비트코인 좋아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불과 최고점을 찍기 10일 전에, 정확히 10일 전입니다. 10월 10일부터 떨어졌으니까요. 미국 부채 사진이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이제 사진과 함께 크립토를 사라. 국가 부채의 해지 수단으로서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10일 이후에 또 폭락이 나왔었다. 야,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참고로 최근 발언, 비트코인 팔 것만 한 건 아니고요. 아마존은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사라라는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존의 클라우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최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볍게 다뤄봤고요. 자, 이제는 꽤나 묵직한 긍정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텐데요. 7월 달에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진짜다라고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55.6이나 나왔고요.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면 4년 2개월 전으로 가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26년 7월 거니까요. 4년 2개월을 빼면 22년 5월입니다. 바로 테라루나 직후에 벌어졌던 그때 수준이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건요.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회복하다가 그 55.6이 만난 거고요. 22년 5월은 이제 떨어지는 국면에서 55.6 근처를 찍었었다. 그러니까 회복과 떨어지는 거 좀 다르긴 하죠.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 올해 초부터 사실 좀 PMI가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 뭐 관세 때문에 미리 주문했을 거야. 전쟁이 있으니까 미리 땡겨서 뭐 구매했을 거야. 뭐 요런 내용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재고 축적이다. 즉 일시적인 요인으로 올랐다라고 계속 폄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건이 앞으로 더 팔리고 경기가 실제 실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주문이 엄청 올랐고요. 생산도 많이 올랐고 고용까지도 올랐다. 정말 찐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 뭐 시작은 AI나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차, 3차 뭐 제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PMI의 세부 지표를 보면 그거를 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종합 PMI 지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 5월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다. 뭐 컨센서스든 6월 달이든 한참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주문도 지금 56.7, 그러니까 7개월 연속이나 확장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6년도 들어서 계속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관세다 전쟁이다 했는데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라고 데이터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생산은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서 6월 달에 52였는데요. 지금 무려 58.5가 나왔어요. 심지어 21년 11월 비트코인으로 치면 최고치 이후에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다.
팔릴 것 같으니까 돌리고 있겠죠. 그리고 고용도 뭐 22년 8월 이후 최고치, 신규 수출도 25년 5월 저점 이후 확장으로 전환이 됐다. 근데 오게 티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물가입니다. 물가는 5개월 내에 최저치를 찍었다곤 하지만 이거는 뭐 이란에 대한 타코 뭐 이런 걸로 잠깐 떨어진 것 같고요. 여전히 22개월 연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물가를 해결을 해야만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이 리스크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I가 높아지면 그렇다고 내가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코인에 뭐가 좋아?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떨어져 나갈 만했던 정말 역대급 최장 시간의 PMI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PMI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동그라미 이게 55.6인데요. 이 수준이 언제였느냐? 과거로 가면 이제 22년 5월 달에 떨어지는 국면에도 한번 55.6 근처를 찍었고요. 근데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20년도 9월에서 10월쯤이 한 55, 56 이 사이를 찍었다. 이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데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는 정말 힘든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튼 공통점은 회복 중에 PMI가 55, 56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20년도 9월, 10월쯤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엄청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버티다가 다 포기하는 그 정도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도 9월, 10월이 엄청나게 오르고 막 폭죽을 터트리고 이런 시기였을까요?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뒤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빨갛게 칠한 곳. 이 테라루나 사태를 그때까지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최고점도 아닙니다. 아직 테라루나 정도의 PMI를 회복하는 데까지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회복하는 데만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 정말 무덤의 소리가 나오고, 안 그래도 지금 AI가 유동성을 빨아가는데 PMI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었구나. 정말 역대급 구간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PMI 과거에 있었던 차트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50 라인, 그러니까 50 밑으로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PMI 50 지선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해 놨는데요. 이 정말 50 밑으로 이 힘든 구간, 이게 지금 얼마나 길었는지 과거에 한번 다른 쪽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정말 깊숙이 파져 있는 곳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긴 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 역대급으로 길었던 50 이하 구간이거든요. 지금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걸 50 이상으로 회복하는 그 평균 기간을 제가 한번 연속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0 밑으로 이게 떨어져도 평균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50 위로 올라왔습니다.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50을 뚫고 올라왔던 때가 무려 38개월이나 걸렸어요. 아직 최고점 뭐 그런 거는 논할 때도 아니고 50 위로 올라올 때가 무려 38개월이었다. 즉 26년도 1월 달에야 52.6으로 50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평상시 대비해서 회복을 하는데 무려 4배 정도가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례적이고 힘든 구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아까 가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PMI가 현재와 비슷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현재도 상승하다가 55.6이고요. 과거에도 20년도 9월과 10월쯤이 그때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까맣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 118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20년도 9월에서 10월. 정말 학을 떼고 오르긴 뭘 올라 하면서 다 도망갔을 시기다. 그러니까 지난 그 과거 3년을 보면 정말 리플도 200원, 300원, 400원 골라 잡아 하던 그 시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끝자락에
오르긴 뭘 올라. 뭐 올라봤자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팬데믹 20년도 3월에 나와서 막 급반등이 나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도 약간 이런 수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1년처럼 막 급등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은 돈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조금은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지금 꽤나 많이 연속적으로 PMI가 올라왔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유가 또는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국채금리, 특히 장기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사상이 얼마나 커지느냐, 빠르느냐,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향후에 미국의 행보는 어떤 데 집중이 될 것인가, 특히 하반기 기준으로요. 유가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금리를 잡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활을 걸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PMI가 반등을 했던 때와 현재 시기가 정말 국채금리든 소비자 물가든 기준금리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언제 올랐을까? 일단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그 직후에 2009년, 2010년은 굉장히 급등이 나왔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 3% 정도 높긴 했지만 현재 4.7%인 비할 바가 아니고요. 소비자 물가는 심지어 마이너스였습니다. 디플레였고 기준금리도 거의 0%였다. 그리고 우리 2017년도에도 비트코인 나름 괜찮았죠. 그때도 물론 주식도 좋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 한 2% 정도, 소비자 물가도 한 2%좀 안쪽이었고 기준금리도 뭐 1%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코로나발 V자 회복, 이때도 10년물 국채금리 1%, CPI가 1.2%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21년 말에 가서 4.7로 높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기준금리도 0%에 달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PMI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오긴 했는데, 10년물 장기 금리가 무려 4.7%,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3.5%, 기준금리도 3.5에서 3.75%, 아직 지금 안 올려서 이 정도죠. 올리려고 했다가 봐준 게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과 이란 전쟁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면 PMI는 비슷하지만 금리랑 물가가 정말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에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일 건데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등등 오일 회사들을 이제 한데 묶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네들 전쟁 중에 돈 너무 많이 벌더라. 특히 요거는 이제 쉐브론의 CEO랑 체어맨 회장들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모든 오일 컴퍼니에게 같은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이 인터뷰가 아마도 쉐브론의 회장이 뭐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러저러해서 잘 나갔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사 잘 나가는 이유 설명한 건 알겠는데 너네들 잘 나가는데 내 공을 빼먹었네. 내 석유 정책, 내 선견 지명 이런 거 없었으면 당신들 망했을 거야. 약간 반협박조죠. 특히 여기 보시면 망했을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는 죽었을 거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오일 프라이스를 낮춰. 지금 당장 유가 좋은 말로 할 때 좀 내리자. 지금 반협박식으로 유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터졌던 여러 가지, 즉 비록 많이 늦었긴 하지만 이란의 타코라든지 또 장기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막 엔화를 막 산다는 등, 그리고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야 국채 수요를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이 아마 하반기에는 많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요. 큰 그림은 살아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살아만 있자. 그토록 기다렸던 실물 경제와 매크로가 서서히 살아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고수나 하수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너도 뭐 마이너스 60%, 뭐 좀 못하면 마이너스 80%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에서 지쳐서 좋은 자산을 팔아버리는 사람과 이 시간을 최대한 안 팔고 오히려 추매를 하며 버티는 사람은요. 훗날 정말 엄청난 자산 차이를 또 한 번 반복해서 경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